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국민 여론이 그러니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홍명보 감독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총대를 맸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안 좋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출을 해서 좋은 성적이 나와서 축하연을 연 것도 아니고 여론이 지금 최악인데 그 상황에서 분위기 파악이 안 된 거죠. 이번 월드컵 성적도 되게 안 좋았고 저조했는데 그 시기에 또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사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경기 내용에서도 국민들이 다 아쉬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일단 물러나는 게 여러모로 맞는 선택인 것 같아서 저도 그냥 떠나는데 그냥 박수를 치는 정도로 보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 시장에서는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 감독 사퇴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어쩔 수 없지만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책임질 사람은 져야 한다. 안 좋은 시기에 홍 감독이 경거망동했다라는 여러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세계적인 옥수수 박사죠. 김순권 박사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여러분께 드린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이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요. 1534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발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공직을 맡을 수는 없을지, 어떻게 이렇게 먼지 묻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사람들인지 참 갑갑합니다. 아주 성이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명보 감독, 축구 대표팀 감독이죠. 자진 사퇴했네요, 결국. 예, 오늘 오전에 홍명보 감독이 기자회견을 열고요.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브라질 월드컵 마친 후에 이제 지난 3일이었는데요.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위임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지 불과 일주일 만에 감독이 스스로 물러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홍 감독이요, 이 당초 브라질 월드컵 마친 후에 브라질 현지에서 이제 축구협회 사의를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예. 협회가 이를 만료하면서 다시 지휘봉을 잡기로 어렵게 결정을 했고요. 하지만 결국 또 이렇게 자진 사퇴로 바뀌면서 대한축구협회가 좀 굉장히 새 감독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 브라질 월드컵에서 나온 기대 이하 경기력, 그리고 월드컵 이후에 축구협회에 대한 팬들의 불만이 컸던 게 문제였습니다. 최근에 홍명보 감독한테 좀 악재가 연이어 있었는데, 월드컵 직전에 훈련 기간 중에 부동산 매입했다, 이런 기사가 보도돼서 굉장히 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고, 또 브라질 현지에서 선수들이 벨기에전 패배한 다음 날 좀 떠들썩하게 회식을 하는 동영상까지 공개가 되면서 결국 여론의 압박 이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브라질 월드컵 선수 단장을 맡았던 허정모 부회장까지 사퇴를 발표를 했고요. 네. 황보건 기술위원장, 그리고 기술위원 전원이 이미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예. 대한축구협회로서는 당장 새 기술위원장을 뽑아서 차기 감독 선임을 해야 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 1월에 아시안컵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급하네요. 네, 예,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열린 브라질 월드컵 4강전에서는 아르헨티나가 네덜란드를 꺾었죠. 예,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는요, 이 두 팀이 연장까지 0대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요. 네. 결국 승부차기에서 아르헨티나가 4대2로 이기면서 결승에 올랐습니다. 승리의 주역 역시 아르헨티나의 세르히오 로메오 골키퍼가 네덜란드 슈팅을 두 차례나 막아내면서 이제 주인공이 됐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아르헨티나 공격 핵심인 리오넬 메시를 오늘 사실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막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 고비인 승부차기는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결승에 간 거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이후 24년 만인데, 네. 사실 마라도나가 뛰었던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한 게 86년 멕시코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를 마라도나의 재림으로 부르는 아르헨티나 팬들은 그때 마라도나가 우승시켰던 것처럼 이번엔 메시가 우승시킬 것이다 이렇게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에 결승전이 열리고요. 아르헨티나와 그리고 어제 이긴 독일 두 팀이 이제 우승을 다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브라질과 네덜란드의 3, 4위전도 열립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 야구, 프로야구 소식인데요. 강정호 선수, 넥센이죠? 예. 예. 그 전반기인데도 벌써 시즌 26개, 26호 홈런을 기록했다는 겁니까? 예, 넥센 강정호 선수가 이제 어제 청주 한화전에서 홈런 추가하면서 시즌 26호 홈런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리그 1위 선수도 아닌데 화제가 되는 이유가 이 강정호 선수가 유격수기 때문입니다. 네네. 강정호 선수 개인 통산 지금 기록도 올 시즌에 26개 친 게 개인으로는 신기록인데 전반기 끝나기도 전에 굉장한 페이스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종전까지 한국 프로야구 사상 유격수 최다 홈런 기록을 1997년 해태 이종범 선수가 30개 홈런으로 친 게 최고 기록입니다. 30개? 예. 예. 26개니까 전반기 26개면 충분히 이 30개 홈런 기록은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깰 것 같은데요. 예, 그 정도 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추세대로 가면은 30홈런이 아니라 40홈런까지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나오면서 지금 새로운 유격수 홈런왕 강정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전설이 되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예, 더워서 지치기 쉬운 날입니다. 운전하실 때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힘들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좀 사고 소식이 자주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 장안교와 군자교 사이 3차로에 추돌 사고가 나서 이 부근으로 통과가 어렵고요. 이 밖에 경부고속도로는 지금 경기권으로는 신갈분기점 안성 일대로 빗길입니다. 양재에서 한남대교까지 서울 진입하는데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일직분기점 에서 금천까지 답답하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도 금천 일대 통과하는데 속도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수월하고 인천 쪽으로는 광교터널 빠져나갈 때 이후로 경인지역 월곶 분기점에서 서창 분기점을 진행하는데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옥수수 박사를 기억하십니까? 현재 전 세계 옥수수 밭의 18%에서 이분이 개발한 옥수수 품종이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공로로 노벨상 후보로 5번이나 올랐었는데요. 옥수수 개발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식량 지표를 바꾼 옥수수 육종학의 세계적인 권위자. 국제 옥수수 재단 이사장이고요. 그리고 벤처기업 닥터콘의 대표이십니다. 김순권 박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도 연구 많이 하시죠? 지금 그랬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하다가 저녁 밤에 돌아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무슨 연구 하시나요, 요즘은요? 중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지금 포스코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옥수수 줄기에 휘발유 섞을 수 있는 바이오에탄올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알맹이나 알맹이들이 나오고
옥수수에서 바이오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그런 연구하고 예. 중국서 필요한 사료 옥수수 그건 사료. 알맹이가 많이 나게 예. 안정성이 높은 그런 옥수수를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끊임없이 육종을 하시는군요. 네, 지금 기후가 변하기 때문에 계속 네. 육종을 해야죠. 아이고, 그 연세도 많으신데요, 지금? 예, 아이고, 아직까지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 한동대에서도 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요, 슈퍼 옥수수, 예. 슈퍼 옥수수에 대해서 우리 정치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슈퍼 옥수수라는 거는 하이브리드 옥수수, 교답종 옥수수로 말하는데 수량의 안정성이 높고 기후가 변하더라도 병벌레가 나더라도 그 안정성이 보장되는 그 보험의 등급과 같은 그런 옥수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전자 변형, 그러니까 GMO. GMO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입니다. 그렇죠. 예, 이 유전자, 이 변형 완전히, GMO 옥수수하고는 전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GMO 제품 이거 괜찮은 겁니까? GMO를 사실 사람도 한 20년 먹으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예. 하는 사람은 괜찮다고 하고 연구하는 사람도 그러는데 예. 완전히 외계 유전자를 옥수수에 갖고 와서 예. 벌레를 컨트롤하고 또 풀 같은 거 잡초 같은 거 죽이는 그런 아주 다른 유전자이기 때문에 보통 자연적으로 있는 유전자보다는 상당히 그 가치가 비교가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북한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지금 이 옥수수 재배 기술을 전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 전파하신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많이 가셨죠? 네, 제가 한 60분 갔는데 북한에서 지금 제일 많이 재배되는 것이 우리 수원 19호 예. 수원 농촌진흥청에 있을 때 1906 가서 옥수수 배워와서 1976년도에 개발한 거죠. 예. 강냉이 식구로 해서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고 남북 공동 연구에 의해서 한 5만 종의 옥수수를 만들어서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서 예. 지금 우리가 12개를 골라서 지금 농가에 보급 중입니다. 네. 최근에 북한에 가신 건 언제신가요? 저 한 2년 동안 직접 못 갔는데 못 가다가 지난 3월 달에 예. 통일부 허가를 받아서 예. 북한 과학자 4명을 중국 옥수수 국제회의에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북한에서 3명이 나와서 일주일 동안 저하고 같이 북경에서 여러 가지 토의도 하고 옥수수 남북 협력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옥수수를 지금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남북 교류. 옥수수가 잘 돼야 식량이 증사이 되지. 예. 주민 70%의 주 식량이 옥수수입니다. 예.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이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겠습니까? 옥수수를 통해서? 남북관계가 약간만 풀리고 이해하면 이 옥수수가 98년도도 결정적인 남북 과의 역할을 했듯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우리 관리들도 옥수수 때문에 반드시 통일이 될 거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네. 옥수수 때문에 통일이 될 거다.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중국에서 귀국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중국 정부에서는 우리 김순건 박사님은 아주 직사대접하지 않습니까? 지금 4월 달부터 해외 유명 과학자로 저를 임명을 해서 예. 지난번에 갈 때 비행기표도 주고 거기서 가서 호텔에도 있고 네. 또 앞으로 한 몇 억짜리 아파트도 준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우리 김 박사님에게서 어떤 도움을 좀 받기로 원하나요? 중국이 전 세계 옥수수의 4분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4분지를, 예. 미국도 4분지이고, 그런데 미국 기술의 한 65% 수준입니다. 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을 한 90% 정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 도움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7년 동안 제가 중국 현지 농촌에
살면서 재래식 변소에 그 중국 음식을 먹어가면서 네. 제가 중국을 위해서 옥수수 6종을 한 게 돼서 그것도 한 10개의 품종이 상당히 진전대가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농가에 나갈 수 있도록 네. 중국 정부에서 아주 상당히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그 기술은 미국에 비해서 한 65%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남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옥수수가 이게 거의 사료용옥수수는 포기 상태입니다. 예. 사료옥수수 이런 거는 잘하고 꿀옥수수라고 생거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단 거는 저희 지금입니다. 닥터콘 회사가 한농대에서 예. 육종한 그게 가장 인기가 있는데 일반 옥수수 경우는 우리 기술이 상당히 좀 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국내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우리 김순건 박사님 뭐 좀 지원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까? 처음에는 잘 해주다가 최근에 완전히 연구비 지원하는 평가라든가 이런 게 아주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업적이 나온 사람한테 연구비를 주고 국민 세금을 써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고 완전히 패거리로 예. 지금 형님 동생 하면서 예. 농기평 같은 데서 하는 예를 들면 골든 시드 프로젝트라고 중국의 제1의 목표가 옥수수 종자를 파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제를 하면서 중국에서 작년 6년 동안 이와 같이 연구를 해온 그런 회사에는 그 과제를 안 주고 네. 완전히 그겁니다. 아마추어들한테 줘서 한 10년 후에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도 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제가 보면 상식을 초월하는 네. 산피아 교피아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고쳐져야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네. 아주 화가 단단히 나셨네요. 아니 화가 난 게 아니고 나라가 잘 돼야 되죠. 예. 악냥 1년에 1,000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을 하는데 네. 우리 살 생산량 350만 ton에 2.5배입니다. 예. 이제 돈이 한 60억 불 되는데 이것을 나라는 망하든 말든 사용 1% 미만 0.8%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상식으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축산을 하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네. 그로 고쳐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패거리 작당을 해가지고 형님 동생 하면서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셨는데 예. 지금 이렇게 옥수수까지 우리가 수입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됩니까? 이 축산의 주 사료가 70%의 사료가 옥수수입니다. 1,000만 톤이 들어오면 거기에 700만 톤 정도는 완전히 옥수수 사료입니다. 옥수수의 사료적 가치는 알맹이의 50%고 줄기 잎의 50%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처음부터 50% 미끼고 완전히 알맹이만 사가와서 축산을 하니까 국제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쳐나갈 게 많네요. 예,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고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옥수수 박사 김순건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네,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 이해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오늘 광주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들을 키우는 행복한 엄마 배우 김희애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화려해 보이는 여배우지만 집에서는 저도 아들 바보 소리 듣는 평범한 엄마인데요.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이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기댈 엄마 아빠도 없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ARS 060-700-0770 아동결연 상담번호 02-2085-8257 한 통의 전화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기적.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행사는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기업 리틀 달란트, 한국의 전자칠판 스마트러닝을 선도하는 기업 유한 아이텍, 그리고 기아 대책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 여러분께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오늘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8670님께서는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편법을 일삼는 후보자를 임명하면 국민은 뭘 보고 배우나요? 네. 3651번님께서는요, 청문회의 기준과 잣대는 엄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의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1학년 전 석유를 지금 우리가 개발해. 근데 다 떨어지면? 몰라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석탄의 석유로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으로. 진짜?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친환경에너지, 그린에너지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시 미래에너지까지. 혁신을 혁신하다. SK이노베이션. 나의 쿠쿠야, 나의 얼음아, 매일 새롭고 깨끗한 쿠쿠 얼음. 나의 쿠쿠야, 나의 방금 만들어 더 맛있는 얼음, 쿠쿠 얼음 정수기. 쿠쿠 아이스 넘버 5.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0%에서 3.8%로 낮췄네요.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14개월 연속 2.5%에서 동결하면서 이렇게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낮췄습니다. 세월호 참사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세월호 참사의 파급 효과가 훨씬 크고 길어서 실제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 경기에 대한 인식이 석 달 전과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그 사상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보다 더 좋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은이 이렇게 그 금리를 동결하고 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담배값이 드디어 인상될 것 같습니까? 아주 초입기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담배값 인상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내세웠는데요. 국내 그 담배값은 10년째 2,500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배값 인상을 추진해 왔지만 물가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수장인
박경환 후보자가 인상에 찬성하면서 이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입니다. 한편으로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건데요. 네. 담뱃값을 500원만 올려도 세금이 1조 4천억 원 더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담뱃값 인상폭을 5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송파구의 초고층 제1롯데월드가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건설되면서 석촌호수의 수위가 낮아지고 도로가 움푹 파이는 현상, 그리고 싱크홀 현상이라고 하죠.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진상 규명을 한답니까? 예, 제2롯데월드가 건설되면서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송파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연구 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해서 우려가 가라앉지 않자 서울시가 따로 용역을 통해서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21일 입찰을 받아서 연구업체를 선정하고 9개월 동안 수위 저하 원인을 살필 예정입니다. 석천호수 인접지역 3곳에 50m까지 땅을 파서 지질층과 기반함의 상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또 롯데월드타워 시공 전후를 봐서 지하수의 흐름과 석천호수 유출량을 평가해서 초고층 빌딩 건설과 석천호수 수위 저하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은 중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거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아주 이 점입 가격이네요. 네, 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심해져서 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까지 70명 정도 사망한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한 300번 이 정도 폭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상황이라서 폭격하는 가자지구로 가자지구 폭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쿠르드족이죠. 네. 쿠르드족 설명을 좀 해주세요. 쿠르드족이 지금 독립을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쿠르드족 중에서도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이 지금 독립을 하겠다고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지금 선포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쿠르드족은 사실 성경의 창세기에 나올 만큼 굉장히 오래된 종족입니다. 예. 창세기의 메대족이라고 거기 이렇게 나오는데 메대족. 오랜 세월 동안 그 지역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나라를 가져보지 못한 불운의 종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라크에도 분포를 하지만 시리아, 이란, 그다음에 터키에도 이게 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요. 예. 중동의 미아라고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 유랑을 하면서 자기네들 땅 터전을 찾는 그런 종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최대의 유랑 민족이다. 그렇게 불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이렇게 독립정부를 건설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겁니까? 그동안 나라를 갖지 못한 네. 그런 서름이 가장 컸고요. 예. 이름은 진작부터 나라 이름은 있었어요. 쿠르디스탄이라고. 아, 네네. 그래서 나라 이름만 있었네요. 예, 이름만 있었죠. 근데 지금 이라크 정국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잖아요. 예. 이라크 중앙정부가 지금 이슬람 무장단체 ISIL을 상대하라고 굉장히 바쁜 와중이기 때문에 요 틈을 비집고 빨리 독립을 추진하자라는 게 쿠르드족의 생각이고요. 네. 실제로 북부의 킬쿠크라는 유전지대를 지금 장악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옛날에 걸프전 당시에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하고 싸울 때 바쁠 때도 그때 한번 살짝 장악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사담 후세인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와서 쿠르드족을 정말 엄청난 탄압을 하면서 몰아냈었거든요. 예. 그 아픔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킬쿠크를 이 쿠르드족이 탈환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가슴 뿌듯해하고 독립이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쿠르드 쪽에서 나오는 그 미디어 공문 이런 쪽에 보면 독립이 멀지 않았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사실상 이 독립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왜 저 땅 차지해가지고 장악하면 그냥
나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라크가 거의 3등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지금 이슬람 단체 그 ISIL하고 지금 싸우느라고 둘이 바쁘거든요. 정신이 없죠. 예. 근데 요 둘 중에 누가 승자가 되든지 예. 반드시 쿠르드족과 한 번 더 붙어야 되는 거예요. 쳐들어올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누가 됐든지 간에 한 번 싸움을 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싸워가지고 이기면 독립국가 되는 거죠. 그게 쉽지 않은 게 쉽지를 않죠. 쿠르드족이 보유하고 있는 병력과 예. 그다음에 인적 자원들 이런 걸 계산해 봤을 때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에 독립을 했었어야 그러게요.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로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하면 글쎄요. 그것도 참 걱정이네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 유전입니까? 북부의 킬쿠쿠라는 지역인데요. 이라크에서는 두 번째로 큰 유전이고요. 예. 그 별명이 기름 위에 떠 있는 도시입니다. 그 네. 정도로 기름이 많은 데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장악하게 됐을 때는 세계 유가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풍부한 원유가 나오는 곳이죠. 그러면 이제 그거 팔면 돈도 많이 생길 거고 그거 가지고 무기도 좀 많이 사고 하면 제가 여기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탁상에 살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놔둘 수 없는 것이요. 놔두지 않겠죠. 예, 쿠르드족이 사는 바로 그 위가 터키입니다. 터키. 어떻게든지 이 원유를 팔려면 공중으로 날르지 않는 한은 네. 어느 나라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요. 예. 터키하고 쿠르드족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또 터키하고 서로 사이가 나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터키에도 한 20% 정도가 터키 인구의 20% 정도가 쿠르드 사람들인데요. 예. 그 쿠르드족 중에 이제 쿠르드 공산당이 있었는데 네. 터키 정부하고 항상 그 싸움을 하던 그런 단체, 그러니까 터키에서는 테러 단체라고 규정을 할 정도로 네. 쿠르드족에 대한 그런 반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라크에서 쿠르드족이 독립을 하게 되면 터키에 있는 쿠르드족도 만만치 않거든요. 20%? 이쪽도 독립을 하겠다고 나설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 상황이 되면서 전쟁이 계속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석유를 팔아야 되는데 그 그 육로를 거쳐서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터키 정부 자체도 그걸 원하지도 않고. 네. 우리 김영미 PD께서는 아주 분쟁 지역 전문 PD로 아주 유명하신데 아니 그렇게 어떤 민족들이 독립하겠다고 하면 좀 시켜주면 안 되나요? 어떤 민족이 독립을 하던 네. 어느 나라에서 땅을 떼어줘야 되는 거죠. 땅을 떼줘야죠. 영토를 떼어주고 자원을 떼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않은 거죠. 그래서 늘 이게 전쟁이 인류사에서 없는 때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쿠르드족의 움직임에 관해서 국제사회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네, 지금 미국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쿠르드족이 독립하게 됐을 때는 이라크 문제가 4분 5일 되는 거죠. 그러면 예.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해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으로서는 쿠르드가 독립하는 걸 원치 않는 거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시리아에도 또 쿠르드족이 있어요. 시리아에도? 그래서 시리아 내전 중에도 쿠르드족이 굉장히 변수를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많은 변수를 일으키는 종족이다 보니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회유를 하고 있지만 쿠르드족 자체는 이거는 100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킬쿠크를 반드시 이 유전을 사수해서 쿠르디스탄 독립을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확고한 입장입니다. 네. 1000년 만에 온 기회인데 그거 놓치기 쉽겠습니까? 네? 쿠르드족으로서는 네. 전진하는 게 맞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지금 이라크는 시아파, 순니파 그래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아파, 순니파라는 싸움 자체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눈 그런 해법이고요. 네. 사실은 경제적인 요건과 말하자면 영토 요거를 놓고 싸우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곧 자신들의 정권이 어느 정도 잡고 있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아파, 순니파라는 건 아직까지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정도고요. 만약에 이게 더 과격해지거나 더 심해졌을 때는 앞으로 종파 전쟁까지도 갈 소지가 있죠. 네. 그 중동이라는 데가 참 그렇게 민족이 많나요? 네? 민족이 많다기보다 서로 정권을 잡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네. 또 어떻게든지 그걸 잡아서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네. 아니면 자기 종파나 자기 부족이나 이런 이익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전쟁이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에 터키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란이나 그쪽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란도 마찬가지로 또 쿠르드족이 있어요. 거기도 쿠르드족이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도 독립하겠다고 나오면 이란도 골치 아픈 그러지 거거든요. 말고 쿠르드족만 다 모아가지고 한 군데서.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영토를 제공하느냐예요. 그렇게 되면. 다 제공하기 싫은 거죠. 그래요. 그 중동이 땅도 넓지 않습니까? 땅이 넓어도 중동은 사막이 많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고 국가를 세울 만한 땅은 사실 한정적이거든요. 네. 그 좀 뭐 성급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만일에 쿠르드족의 뜻대로 독립이 된다면 그 후에 사태 변화는 어떨 거라고 추정을 하십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독립을 이라크 쿠르드족이 쿠르디스탄을 세운다고 하면 지금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도 아마 다른 이름의 국가를 또 세우려고 할 거고요. 독립하려고 할 거다. 그리고 지금 터키에 있는 쿠르드 공산당이라는 이 쿠르드 종족도 마찬가지로 터키의 일부 땅을 떼달라고 분리 독립을 하고자 또 싸울 거고요. 그다음에 이란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렇게 되면 서로 4분 5열해서 이 사람들이 다 독립을 한다 해도 이들끼리 또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부족이 또 다릅니다. 부족이 또 달라요? 예, 이라크 쿠르드족도 두 패로 나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엔 뭐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독립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오히려 쿠르드족이 이번에 여기서 독립을 하게 되면 가만 놔둘 것 같지 않은데요?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이 쉽지는 않는데 쉽지도 않고 지금으로서는 쿠르드족도 하는 데까지 해보자가 아니라 너무 확신에 차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라크라는 나라가 3등분 하는데 가장 지금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확신을 갖는 딱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 뭘까요? 지금 킬쿠크를 장악한 거예요. 그거예요? 예. 그걸 장악했다고요? 네. 곧 쳐들어가면 또 이제 옛날 걸프전 때처럼 또 며칠 이제 하지도 못하고 킬쿠크에서 쫓겨날 확률이 사실 높습니다.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를 쳐요. 제가 옛날에 쿠르드족 취재할 때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게 바로 그 걸프전 때 다만 며칠 그걸 자기네들 이걸 점령했던 것. 그거를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랑하고 했는데 지금 그거보단 더 많이 지금 장악하고 있고요. 그 능력도 많이 컸는지 모르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쪽의 병력이나 무기나 그리고 어떤 통치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독립까지 가기에는 멀지 않았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우리 김영민 PD님께서 독립을 못할 거다. 그냥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 사정을 워낙에 잘 아시니까 그렇군요. 하여튼 이 중동이라는 데가 조용할 날이 없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중동에 지금 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아침마다 뉴스가 쏟아지는데요. 그 가장 조용했던 데가 그나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었는데 여기도 지금 요즘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북쪽 가나지구에 폭격을 하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더 그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사실은 이게 발단이 됐던 것도 그 3명의 유태인 소년이 납치 살해된 건데 그 3명이 죽은 거에 대한 복수로 지금 현재 70명까지 죽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수가 복수를 낳는 거. 이게 가장 중동 분쟁에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네. 사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분단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의 위협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중동하고 비교해 볼 때 그 중동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무슨 폭탄이 날아올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그들한테 있다는 게 어떨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참 많은 위안이 된다고 그들한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종교가 위안을 해준다고요? 알라의 뜻이다라고 다 이렇게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봤을 때 차라리 이슬람 종교가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행이기도 다행이지만 그 알라의 신을 모신다는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싸우냐고요? 아무래도 이웃들이 싸우다 보니까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높은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웃이 다 지금 전쟁 중은 아니잖아요. 근데 중동 국가는 전쟁이 안 벌어지는 나라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안전했던 나라조차도 같이 이렇게 중동되고 같이 이렇게 휩쓸려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중동 전체가 거의 화약고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뭐 좋은 말씀이신데 정말 화약고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경찰을 자임하면서 늘 이거저거 관여를 하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관심은 석유 아닐까요? 그 석유나
뭐 어떤 그다음에 영향권, 정치적인 영향권 이런 것도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도 미국이 힘과 돈이 있을 때 얘기였던 것 같고요. 지금은 경제 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본토 안에 있는 일도 사실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버거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동 국가에 한두 국가가 이렇게 날려야지 그거를 관여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리비아대로, 이집트는 이집트대로, 팔레스타인, 이라크, 시리아, 이란까지 모든 국가가 저렇게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서 견적이 너무 큰 거죠, 미국으로서는. 그래서 섣불리 손을 댔다가 반미 감정에 휩쓸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경험도 있었죠, 과거에. 그렇죠. 그리고 일단 발을 담그게 되면 그 원조금이나 예산을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국의 예산도 지금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예산을 빼기가 쉽지 않고요. 일일이 간섭 못할 걸요. 앞으로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쪽에서는 계속 싸우고, 우리 이 분쟁 지역 전문 PD이신데 김영민 PD님께서 그 중동에 있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싸우지 말라고. 일단 말씀하셔도 되는지. 분쟁 지역을 취재하다 보면 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존. 네. 서로 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작은 양도 서로 나눠 먹어서 서로 같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이나 정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씩 깨우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이 이들한테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산다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외국에 관한 정보라든가 문물을. 옛날에는 그냥 그 나라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은 선거를 한다든가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는다든가 이런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몰랐었다.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다른 나라는 저렇게 한다더라라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조금씩 깨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과정이 필요한 거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관심 있게 서로 지켜봐 주는 것도 전 세계인의 하는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중동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이미 지났어요.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 온 지구촌에 많은 이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그 종교가 좀 특별해가지고 말이에요. 종교가 이렇게 역할을 못하나요? 저는 늘 그런 의문이 가던데. 저는 가서 이슬람 종교를 대하면서 굉장히 평화를 강조하고 좋은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를 이용해서 정권을 잡거나 아니면 신정 정치라든가 종교를 이용해서 어떤 정치를 하려고 했을 때 명분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라크에 등장한 IS, IL 이들이 국가 선포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정 정치를 원하는 거거든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선지자 무함마드 시절로 돌아가서 그게 정통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타임머신 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지금의 괴리가 생긴 거죠. 분쟁은 더 커진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네, 정말 대한민국 장관 후보자는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485님께서는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만큼 정책 위주로 검증했으면 합니다. 7919님께서는 이런저런 흠 있는 사람 다 봐주고 넘어간다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가 1068번님께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7월 10일 목요일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